안녕하십니까. CPU 스케줄링 발표를 맡게 된 고건호입니다. 아직 운영체제를 학습 중인 상태라 발표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은 부담 없이 지적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CPU 스케줄링의 개념, 다양한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에 대한 소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CPU 스케줄링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PU 스케줄링이란 여러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CPU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은 커널 모드에서 동작하는 CPU 스케줄러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기에 앞서 두 가지 사전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토대로 합니다. 먼저 모든 프로세스들은 같은 시간 동안 실행됩니다. 모든 프로세스들은 같은 시간에 시스템에 도착합니다. 한번 프로세스가 실행되면 끝날 때까지 실행됩니다. 이 말인즉슨 중간에 다른 프로세스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CPU 자원만 사용하는 CPU 바운드하여 IO 자원을 요청하여 블록드 상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정들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가정들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을 하나씩 지워가며 실제 시스템과 가까워지며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하려는 것은 측정 항목입니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다 보면 각각을 비교하기 위한 잣대가 필요한데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턴어라운드 타임입니다. 이는 어라이벌 타임부터 컴플리션 타임까지 걸린 시간으로 프로세스가 처음 생성된 시간부터 종료된 시간까지 얼만큼 걸렸는지를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이 턴어라운드 타임을 가지고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마다 비교를 할 것이며 성능을 비교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도 반영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알고리즘은 First in, First out입니다. 처음 들어온 프로세스부터 실행시키는 알고리즘이며 아주 간단하고 구현 난이도도 쉽습니다. 노랑, 파랑, 빨강 프로세스는 모두 같이 도착한 상태이지만 어떤 프로세스부터 실행시킬 것인지는 나름의 룰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모든 프로세스들은 같은 시간에 시스템에 도착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노랑, 파랑, 빨강 순으로 실행됩니다.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알고리즘에서의 턴어라운드 시간은 노랑 프로세스가 시간 10에 끝났고 파랑 프로세스, 노랑 프로세스가 끝난 시간에다 자기 자신의 실행 시간까지 더한 20. 마지막으로 빨강 프로세스는 앞선 두 프로세스의 시간을 더한 값에 자기 자신의 실행 시간까지 더해 30이 되는데 이 모든 값을 더한 뒤 3으로 나눈 20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첫 번째 가정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다 보면 실행 시간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로세스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똑같이 3개이지만 노란 프로세스가 이번에 시간 100이 걸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 턴어라운드 타임은 110이 되어버립니다.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알고리즘은 이렇게 오래 걸린 프로세스들이 앞에 위치할 경우 다른 프로세스들은 이에 밀려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다음으로 shortest job first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실행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들부터 실행시켜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경우 노랑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 타임은 50이 됩니다. 앞서 봤던 first in first out보다 성능이 상당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현도 간단하고 모든 프로세스들이 같은 시간에 도착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실행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들을 처음부터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정을 지우겠습니다. 여태 봤던 예시들은 전부 시간 0에 동시에 도착했다고 가정했지만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동시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 A는 시간 0에 도착하고 프로세스 B와 C는 시간 10에 도착합니다. 시간 0의 스케줄러는 레디 상태인 프로세스들 중 하나를 골라 CPU를 할당하는데 이때 레디 상태인 프로세스는 A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 A가 실행됩니다. 프로세스 A가 실행되는 도중 시간 10에 B와 C가 도착하지만 모든 프로세스는 CPU를 할당받으면 끝날 때까지 계속 자원을 붙잡아 둔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A가 계속 실행됩니다. 프로세스 B와 C는 A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걸리지만 레디 큐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턴어라운드 타임은 각각의 프로세스들의 실행이 끝난 시간에서 도착 시간을 빼준 값을 더하고 3을 나누기 때문에 103.33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가정을 지워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특정 프로세스가 CPU 자원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특정 프로세스가 실행 도중 다른 프로세스가 시스템에 도착했을 때 이 프로세스가 실행 시간이 기존의 프로세스보다 짧다면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가 CPU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알고리즘이 Shortest Time to Completion First 알고리즘입니다. 바로 이전 Shortest Job First 알고리즘과 유사해 보이지만 특정 프로세스가 CPU 자원을 독점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매우 다른 양상을 띱니다. 시간 0에는 동일하게 프로세스 A가 실행됩니다. 그러다 시간 10에 프로세스 B와 C가 도착하면 스케줄로 남아있는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프로세스 A는 현재 10만큼 실행되고 나머지 90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B와 C는 모두 동일하게 10이 남아있습니다. 이때 스케줄러는 프로세스 A보다 B와 C가 남아있는 시간이 적음을 판단하고 B와 C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그림에서는 B가 실행되는데 B의 실행이 끝나면 동일하게 A와 C 중 남아있는 시간이 적은 프로세스를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C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이마저 종료된다면 남은 유일한 프로세스인 A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턴어라운드 타임은 50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측정 항목이었던 턴어라운드 타임 말고 리스폰스 타임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리스폰스 타임은 프로세스가 도착한 시점부터 맨 처음 러닝 상태로 된 시간 사이의 간격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실행을 시킨 후 실제로 돌고 있는 프로세스를 눈으로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측정 항목입니다. 이를 Shortest Time to Completion First의 리스폰스 타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A는 도착하여 바로 시작하니 0, 프로세스 B는 0에 도착하여 바로 실행되니 0, 프로세스 C는 B와 실행 시간은 같지만 B가 먼저 실행되므로 10이 됩니다. 따라서 리스폰스 타임은 3.33이 되는데 이처럼 Shortest Time to Completion First 알고리즘은 턴어라운드 타임은 상당히 좋지만 리스폰스 타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Shortest Time to Completion First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이 라운드 로빈입니다. 라운드 로빈은 시간을 아주 작은 조각 단위로 나눈 타임 슬라이싱을 기반으로 실행되는데 매 시간 조각이 끝날 때마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실행되고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 리스폰스 타임은 2가 되는데 이처럼 라운드 로빈은 Shortest Time to Completion First 알고리즘에 비해 리스폰스 타임이 상당히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고려하던 턴어라운드 타임은 어떨까요? 턴어라운드 타임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턴어라운드 타임의 기본 관심사는 프로세스가 언제 종료되었는가인데 프로세스를 이처럼 타임 슬라이스로 다 쪼개놓다 보니 프로세스 A, B, C 모두 거의 30에 가까운 시간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까지 다룬 알고리즘들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더 좋은지 나쁜지를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렵고 시스템이 어떤 종류의 응용 프로세스를 돌리는지에 따라 리스폰스 타임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 턴어라운드 타임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존재하는 운영 체제들의 대부분은 라운드 로빈의 변형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배치 컴퓨팅과 같이 CPU 자원만 계속 사용하는 프로세스들보다는 사용자와 I/O 장치와의 상호작용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응용 특성의 경우 라운드 로빈의 성능이 훨씬 더 좋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운드 로빈이 마냥 실버블렛도 아닌 것이 라운드 로빈의 경우 타임 슬라이스를 몇으로 정하는지의 난제에 항상 부딪힙니다. 타임 슬라이스를 작게 한다면 리스폰스 타임은 더욱 좋아지지만 컨텍스트 스위칭이 많이 발생해 오버헤드가 커지는 단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CPU 스케줄링에 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